이번 영상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거래소에서 한 번이라도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움직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알트코인 풀매수 한 방이면 금방 넘는 금액인데 다가오는 8월부터 그 거래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정부에 대한 보고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거래소들이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 거래소들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코인 조금 만져보신 분이라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8월 달에 시행될 예정인 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이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를 정부에서 어떻게 들여다볼지를 그 방식을 새롭게 정하겠다, 이런 규칙인데요. 근데 이 규칙 안에 들어있는 한 줄 한 줄이 지금 코인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일단 전부 다 보고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STR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의심되는 거래만 골라가지고 정부에다가 알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동안은 거래소 직원들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만 보고가 올라갔었죠. 근데 이번 개정안은 달라집니다. 의심이 들든 안 들든 그 여부랑 상관없이 1천만 원만 넘으면 그냥 전부 다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거래의 성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금액 하나로서 자르기 때문이겠습니다. 평범하게 비트코인 사고 팔던 사람들도 이상한 거래라던 사람들도 똑같이 의심거래로 분류돼서 보고가 된다는 뜻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그래도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 거래소들이 모여가지고 이 규칙대로 했을 때 보고 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닥사라고 부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5대 원화 거래소가 1년에 올리는 의심 거래 보고가 63,400건 정도입니다. 이 새 규칙대로 하면은 이게 544만 5천 건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존 대비했을 때 85배가 늘어나고 이 부분은 매일경제랑 아주경제보도 그리고 닥사가 금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명시된 수치입니다. 85배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지금 1년 동안 처리하던 일을 앞으로는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끝내야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사람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이 정도 양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겠죠. 그래서 거래소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사실상 자금 세탁 방지 모니터링 자체가 마비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금 세탁을 막으려고 만든 규제인데 오히려 자금 세탁 감시 기능이 마비된다는 뜻이고, 이 모순된 결과가 정부 자료가 아니라 업계 공식 협의체의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 개정안에는 1,000만 원 보고 말고도 같이 들어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미만의 작은 거래까지도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고객 신원도 단순하게 확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 같은 것들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거래소 직원 입장에서는 일이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건데 거래소가 이를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입금 확인이 늦어지겠죠. 출금도 지연이 될 겁니다. 또 그 사이에 코인 가격은 계속 움직이겠죠. 이런 과정에서 손해가 나면 이게 보내는 거래소 책임인지 받는 거래소 책임인지 아니면 이용자 본인 책임인지 정말로 애매해지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분쟁이 쏟아진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1,001조 원까지 커졌고 해킹 사고랑 자금 세탁 수법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막지 못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거래까지도 전부 다 들어볼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짜겠다라는 건데 명분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 그물이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전부 다 걸려버린다는 게 현재 업계의 반박이고요.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는 시행해봐야 알겠지만요. 적어도 시뮬레이션 숫자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부 시행령은 8월 달에 예정대로 가기는 갈 겁니다. 정부가 이미 입법 예고 준비까지도 들어간 상황이라서 방향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다만 1,000만 원 일괄 보고 같은 가장 충격적인 조항들, 시행 직전이라거나 시행 직후에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 거래소 협의체가 공식적인 의견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객관적인 숫자가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요. 단순하게 업계가 싫어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금 세탁 감시 자체가 마비된다는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담스러운 결과예요. 자기들이 만든 규칙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받아볼 보고 데이터가 쓰레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보고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더 올라간다거나 일괄 보고가 아니라 단계별로 차등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들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인 거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은 정부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될까? 이 단기적으로 8월달 시행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거래소 관련된 뉴스의 시장이 한 번씩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평소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고요. 입출금 지연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두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정확한 시행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민 반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입법 예고 단계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한 번 더 있을 거고 또 이런 과정에서 내용 자체가 바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드리자면은 8월달 시행 예정인 특근법 시행령은 1천만 원 이상 모든 코인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하게 만드는 내용이고 닥사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건수가 85배 폭증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명분은 자금 세탁 방지겠지만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자금 세탁 감시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현재 업계의 핵심적인 반박이고요. 가장 충격적인 조항은 시행 전으로서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시행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게 된 만큼 이 8월달 전후 거래소 입출금 흐름들은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만약에 이번 규제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자산 분산 전략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고 또 리플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요.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구간들, 타점에 대해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3개월, 6개월 뒤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아쉬웠던 매매 습관들을 고쳐나가면 된다라는 거고 대부분 팔까 말까 하다가 못 팔거나 혹은 상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한 고점 추격 매수, 몰빵 투자 이 세 가지만 조금씩 바꿔나가셔도 이 시장은 정말로 쉬워지고요. 또 대응할 때 있어서도 시장이 편하다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어려워지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못한다면은 또 시장은 계속해서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